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GT1의 백운기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유즈보스 관리 모델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기업에서 어,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식의 그 프로세스를 설정을 해서 업무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굉장히 높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보수의 퀄리티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요구하면서 비용은 또 상당히 또 낮출 것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부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유지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잘 유지 보수를 하고 품질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에 관련된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지보수 관련된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권을 중심으로 차세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 및 품질 관련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관리 혹은 형상관리 재구축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구하는 바, 그것은 바로 프로세스 드리븐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프로세스, 정형화된 프로세스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잘 유지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런 키워드,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ITSM과 같은 국제 표준을 어떻게 잘 준용을 해서 우리 고유의 기업에 맞는 그런 프로세스를 잘 녹여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포인트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오토메이션을 할 것인가, 그럼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각종 포인트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액티비티들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요즘 애플리케이션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수주를 한다든지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나 형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항상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또 표준을 설정을 합니다. 이런 거 위해서 요구사항 관리,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을 해서 그 프로세스대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요청,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배포, 운영 이런 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워크플로우 시스템화를 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변경을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할 때 변경 영향 분석, 소스 코드의 검증, 빌드 테스트 관리, 배포 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것을 매끄럽게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 관리뿐 아니라 데이터 표준 혹은 데이터 값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관리 모델과 데이터 관리 모델을 서로 통합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 모델을 개념적인 관점에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것은 요구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부서에 애플리케이션 유지 보수를 하는 부서에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요구사항이 일상적인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러한 요구사항인지 요청사항인지 아니면 조금 롱텀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혹은 변경 관리라는 이름으로 요구사항 관리가 서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 관리나 변경 관리 둘 다 모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티비티들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전 컨트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 다음에 그 빌드나 배포 관리를 또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변경 영향 분석이나 코드 검증 같은 것이 또 필요하고 테스트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변경 영향 분석이란 소스 코드의 일정 부분을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검증이라는 것은 개발자가 작성을 한 소스 코드가 우리 회사 개발 표준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서 잘 개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지 않고 소스 코드만 가지고 스캐닝을 해서 알아내는, 그래서 런타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밝혀내고 대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스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성된 프로그램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5가지 정도의 액티비티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워크플로우 안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요즘 차세대 프로젝트나 형상관리, 변경관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기업들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플리케이션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자는 쪽으로도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교차점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해보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자. 이런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준 사전을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 표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데이터를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오류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관리의 포인트에 어떤 식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종합적인 관점의 그 관리, 그 다음에 거버넌스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저희 GT1에서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변경관리 그 솔루션인 체인지 플로우,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스 코드의 자동 분석을 하는 앱 거버넌스 스윗,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는 DQ 마이너, 그리고 데이터 표준 내지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하는 메타 마이너, 이렇게 4개의 솔루션 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다 잘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형상관리 부분, 변경관리 부분과 애플리케이션 자동 분석 부분이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통합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실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경관리 시스템에 현업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화면에서 내가 현재 처리해야 될 요청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체인지 리퀘스트 혹은 커스터머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런 요청 건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변경 요청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의 입장에서 변경 요청서를 작성을 하는데요. 미리 정해져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표준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 요청서의 제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객 등급 조정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현업 사용자가 요청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객 관리부라는 그런 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떤 모듈에 대해서 고객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객 등급 조정 프로그램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 완료일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로 업무 로직이 변경이 돼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 사유를 입력을 했고요. 이 다음번에 이 요청서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 지정을 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변경 요청서, 조금 전에 현업 사용자가 작성을 한 변경 요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할 개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이름이 최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개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발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러한 요청서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서를 보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 요청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미리 영향 분석을 수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향 분석을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을 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영향을 받는지 이것을 미리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리 리파지토리에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향 관계, 연관 관계가 적재가 되어 있고 지금 개발자는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과 서로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영향 분석한 결과를 전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선택을 했던 내가 원래 고치고자 했던 그런 프로그램 외에도 영향을 받는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변경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들어와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영향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변경 요청서가 다시 최개발이라는 사람이 처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요청서를 그 다음 단계로 넘겼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자바 개발자 같으면 이클립스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클립스 플러그인을 제공을 하고 플러그인에서 변경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변경 요청서에서 수록한 그러한 프로그램 리스트를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체크아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스 코드, 소스 파일에 대해서 체크아웃을 수행을 했고 그 체크아웃한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주석만 약간 바꾸는 수준에서 수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을 하고 나면 저희 툴에서 리소스를 리프레시하고 보면 버전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전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한 소스 코드를 코드 검증 툴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를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클립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석 메뉴를 선택을 하면 분석을 시작을 하고요. 작성된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 소스 코드가 개발 표준을 잘 지켰는지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잘 따랐는지 혹은 보안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함이 있는 사항들을 검출된 결과를 보여주고 소스 코드를 또 옆에서 이제 볼 수 있고 결함이 있는 사항을 수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검출된 결과를 수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체크인을 수행을 합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약간의 코멘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쳤던 그런 소스 코드, 소스 파일에 대해서도 체크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자신이 버전업을 한 그런 소스 코드에 대한 버전 넘버가 자동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안에서 웹브라우저처럼 화면을 띄워서 변경 요청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이 완료가 됐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버에 접속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는데 빌드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빌드 스크립트를 저희 변경관리 시스템에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있는 테스트 서버 혹은 개발 서버에 자동으로 카피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빌드 스크립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소스 파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빌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에 대한 그 로그가 여기 아래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이력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수정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하기 위한 그런 배포 요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옵셔널한 그러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포 요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만 운영 서버에 배포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렇게 빌드까지 자동화를 해서 서버상에서 그 결과를 확인을 했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QA의 입장에서 품질 관리자의 입장에서 서버 사이드에 올라온 체크인된 소스 코드가 과연 소스 코드 상에 어떤 결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는 소스 품질 검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상에서 개발자 PC가 아닌 서버상에서 체크인된 소스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 품질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한 그런 그 프라이어티를 갖는 그런 룰들이 있고요. 검증 룰들이 있고 이 검증 룰들을 어긴 그런 소스 파일의 그 라인이 어딘지 그 다음에 어떤 소스 파일에 어떤 코드 라인에서 어떤 룰을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품질관리 팀에서 이렇게 룰이 위반이 됐으니 개발을 다시 하시오라고 리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룰에 대한 사안들이 해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자, 그 다음 결제자, 현업 사용자에게 이 변경 요청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업 사용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내가 결제를 해야 될,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문서 목록이 나오고 다시 한번 변경 요청서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업 사용자나 그 품질 관리자 입장에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수정을 했으면 이런 테스트 케이스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리 등록된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면 검색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같이 맞물릴 수가 있고요. 미리 등록된 테스트 케이스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 보시는 양식에 맞춰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하고 이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를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발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개발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배포를 개발자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배포 검색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면 내가 배포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요청서 목록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포는 즉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예약 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 배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컴파일된 빌드된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 어떤 운영 서버로 배포를 해라 라는 것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즉시 배포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목록 탭에서 지금 조금 전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까지 통과한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고 배포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의된 배포 서버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배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이력, 언제 어떻게 배포를 했고 성공을 했는지 혹은 실패를 해서 롤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이 변경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배포 단계, 운영 서버 배포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워크플로우 시스템화를 하고 그 단계 안에서 변경 영향 분석, 그 다음에 코드 검증, 품질 측면이나 보안 취약점 측면의 어떤 코드 검증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빌드와 배포를 자동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신 이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사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타이트하게 구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지켜질 때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데모와 그 다음에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변경 관리 혹은 애플리케이션 관리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